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8월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8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모건 스탠리 쇼크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밀려났습니다. 2,300을 힘겹게 탈환했는가 하면 밀어내는 것은 또 쉬운데요. 게다가 이제 터키 발악제가 있으면서 유럽 증시 또 뉴욕 증시까지 함께 밀려난 상황입니다. 네.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지난 주말부터 이어져 오는 뉴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게 어떤 판단을 위한 소음이냐 신호냐 이걸 볼 때는 상당 부분은 사실은 신호보다는 소음에 가까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더 잘 잡으셔야죠. 다우는 0.77% 밀렸고요. 나스닥도 0.7%가량 밀려나면서 미증시도 좀 조정받았는데 이번 한 주 흐름은 어떻게 중심 잡아야 될지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3.2%, 하이닉스가 3.7%나 밀려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외국계 이 리포트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주의 보고서 때문인데요. 보고서를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주장은 있는 건데 늘 이렇게 보면 흔들어댑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정말 친절한 스탠리 씨가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 여러분들을 정말 우려를 해서 그런 의견을 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귀 기울여서 읽어봐야 되는 뉴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상 봤을 때 외국계 이 리포트가 좀 악의적으로 나오고 나서 저점을 형성하고 그냥 이 쇼커버링 치면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도 여러 번 많이 봤기 때문에 친절한 스탠리 씨인지 얍삽한 스탠리 씨는 지나가 봐야 알겠죠.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이 금요일 날 시장에 미친 충격만큼은 팩트지만 충격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터키 이슈 같은 경우에는 터키 리라화가 하루 사이에 15% 20%씩 저렇게 가치가 뚝뚝 분질러져 나갈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달러가 강세를 좀 상당 부분 유발을 시켰고요.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계속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게 95p대에서 더 못 올라가네요. 강세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강세 기대감 나올 거고 이 그림이면 외국인 수급이 부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상당 부분 또 여기서 이 노이즈를 발생시키면서 반대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가뜩이나 이 모건 스탠리 쇼크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와중에 원달러 환율까지 11원 70전? 11원 70전 올랐으니까 거의 1,130원 구간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NDF 1원 또 추가로 올라서 1,129.5원 나왔으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 최근에 원화 약세도 많이 누그러졌네요. 라고 얘기하던 그림에서 일정 부분 또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20p 하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산수 한번 해보죠. 코스피 비중을 나타낸 이 화면입니다. 코스피 비중의 18.56%는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는 3.48%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하면 2.13%. 합치면 거의 한 25% 정도 나오겠죠? 4분의 1 값. 4분의 1 값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얘기입니다. 네, 3.2%, 3.7% 빠졌으니까요.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한 3.2%라고 계산해 보면 4분의 1 값, 25%가 3.2%가 빠졌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죠. 얼마 정도 될까요? 다른 종목들 다 보합 찍었다라고 가정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발시킨 하락만 0.8%란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가 0.9% 빠졌죠.
뭐 20p 정도 빠졌으니까요. 네. 뭐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8% 밀어낸 거고 나머지 뭐 수많은 종목들이 모여서 0.1%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시장 굉장히 맥 빠지는 시장이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 뭐 나가주고 낮아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읽는 그림에도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 현물 수급이 1,100억 나갔고요. 기관들 현물 수급이 뭐 900억이 좀 안 나갔습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 집행된 부분이 1,300억이 넘고요. 그러면 외국인 매도 총액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많았다는 얘기죠. 기관들 매도는 삼성전자의 1,900억, 기관도 따라 팔았죠. 네, 예. 하이닉스에 거의 한 900억 나갔으니까 네. 한 2,800억 돈은 여기에 나간 겁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근데 기관 매도는 9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다 팔았다 이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친절한 스테닛인지 얍삽한 스테닛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얽힌 이 매도가 상당 부분 시장을 눌렀습니다라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친절한 스테닛이가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해줬으면 선물 시장에서도 전일에 이어서 매도가 쭉 밀고 나가는 게 일반적 방향일 텐데 이 와중에 또 외국인 선물은 2천억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시작할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신호가 되는 건지 노이즈가 되는 건지 의사결정을 하라고 한다면 여전히 노이즈 쪽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라고 읽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반도체 업종의 의견 준 거 보면은 주의 등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중립 이하 의견이 이제 주의인데 모건 스탠리가 부여하는 투자 의견 중에서 가장 낮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 의견인 거죠. 네, 사실상 매도 의견인 거고 취약한 센티멘트도 그리고 뭐 열악한 수급 환경도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약했던 상태에서 좀 강하게 시장에 어필했었던 모건 스탠리 의견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재빠르게 돌려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증시가 또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대단한 반등을 만들어낸다고 기대하긴 뭐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분위기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죽습니다라고 읽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 아팠던 노이즈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그런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얘기 하려고 아침에 나온 거 아니니까요. 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GM 펀드 플로우가 참 드라마틱하게 죽어났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GM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인데요. 이쪽에서 돈이 뭐 유출세였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 없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신흥 인덱스 뭐 빠지는 거 당연한 거죠. 이 신흥 인덱스 빠지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 한번 보게 되면요. 중국의 EM 시장 내에 중국 비중이 빠지는 거 이건 요즘 뭐 트럼프가 못 죽여서 안 달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포션이 워낙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이 포션 빠진 부분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중국 포션 빠진 것보다 대한민국 포션 빠진 게 더 커요. 물론 여기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반도체 고점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상당히 좀 약했었던 부분, 뭐 매도가 많았었던 부분, 그리고 시장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장 팔 때 제일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인 거 다들 아실 테니까 EM 시장으로 돈 들어오면 텐센트 다음으로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매도에 좀 노출이 되면서 좀 빠르게 빠진 비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하다라는 겁니다. 밀 만큼 밀었다라는 판단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때 온 종목이 다 죽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보면 중국 옆에 홍콩 옆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 이런 그림들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중국과의 뭐 동조합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그림이죠. 뭐 이런 그림들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멀어졌죠. 중국과의 상관계수가 좀 이 과도했었던 상관계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합산 수급으로 봤을 때 뭐 은행, 뭐 통신, 뭐 이런 쪽들 우리가 뭐 요즘 보험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고 보진 않지만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이건 뭐 방어주 성격도 띄고 있고 뭔 짓을 해도 조 단위로 벌고 있는 이 업종이 눈에 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이삭줍기 컨셉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5월 말에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때 하루 종일 거래된 삼성전자 거래량보다 막판 10분 거래량이 더 많았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에 대기하고 있는 쪽들은 우리 8월 말일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앞서서 우리 봤었던 여기에 한번 녹여서 보면 상당 부분 먼저 반영을 이 비중하향으로 좀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이번 이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그림을 기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마지막 자리가 끝나고 나서 중국 A주가 나머지 2.5%가 편입되고 나서 더 이상 EM 인덱스 내에서 대한민국 포션 하향의 요인이 없을 때 그때는 되돌아올 수 있는 수급의 기대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시장만 봤을 때는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 부분이 다가 아닌 오늘 시장,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이제 MSCI에서 이제 분기 리뷰를 또 하죠. 중국 A주 편입하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에 뭐 여러 차례 얘기하고 편입이 한번 됐는데 이번에 이제 2차 편입을 발표해서 9월 3일쯤 시행이 들어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시장에 또 얘기 나오면 이거 뭔가 또 자금 빠지는 것 아닌가. 한번 봤으니까요. 네. 5월 말일에 이제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봤으니까. 네, 학습 효과가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이 두 종목에 또 국한만 됐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IT주를 좀 같이 끌어내렸어요. 삼성전기라든지 맞습니다. LG노텍이라든지 이런 게 센치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쨌든 간에 판 자체를 버리고 도망갈 계제는 아니라는 시각이시고 그러면 이제 종목 찾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테마 움직이겠죠. 네. 뭐 빤한 얘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방향성 잃어버리면 뭐 북미 뭐 남북 기대감 높아졌겠다. 그러면 또 움직이겠죠. 바이오 죽일 건 다 죽여놨고 요즘에 뭐 슬쩍슬쩍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도 있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테마가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이 테마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면 뭐 단기적인 이 테마 뷰는 뭐 시장 분위기 따라서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테마를 리딩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테마는 뭐 개인 역량에 달린 거고 우리가 방송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좀 가치 대비해서 싸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게 제 컨셉에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실적이 다 나왔어요. 웬만한 기업도 이제 실적 다 뱉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 안 나온 애들은 이제 불안한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실적이 뭐 얼마나 엉망이길래 아직까지 실적을 못 뱉었냐? 뭐 이 시각으로 사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도 잘 나온 기업들은 뭐 올라간 주가가 상당 부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못 나온 실적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풍산 같은 경우, 풍산은 뭐 방산이 한번 빵꾸 내면은 그 다음에는 돈 가격이 한번 빵꾸 내고 그 다음 이번에 넘어와서 보니까 해외 방산에서 빵꾸가 나고 뭐 여러 군데서 이 뭐 실적에 구멍들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결과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주가 위치를 보면은 정말 낮은 자리거든요. 지난 6월 달만 하더라도 톤당 구리 가격이 7,350불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톤당 가격이 6,200불 정도에서 더 빠지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않고 그냥 요 선에서 움직입니다. 6,000불 지키겠다라는 의지는 뭐 역력한 것 같아요.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 높아지면서 뭐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고
위안화가 약세를 찍으면서 위안화 약세는 커머디티 이 수요들을 죽게 만드니까 뭐 당연히 뭐 마이너스 요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구리 가격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풍산은 보유하고 있는 구리량이 있으니까 재고 평가 손 잡히겠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동 가격에 분기 평균 가격이 뭐 밑으로 이 월 가격이 밑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분기 평균 가격은 당연히 하향 찍힐 거고요. 그러면 지난 분기 대비해서 보유량에 대한 평가는 손으로, 이기 아니고 손으로 잡힐 거니까 이 부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리가 따라 주가가 형성되대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리에서 구리가 반등만 좀 있으면 반응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구멍난 실적을 봤기 때문에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기관 수급이 나쁘지 않은데요. 저점에서 모아간다라는 종목을 찾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풍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카지노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 GK의 실적이 부진했고요. 뭐 좋을 거라고 예상 안 하고 있었잖아요. 파라다이스 실적, 여기도 뭐 초기 투자 비용, 뭐 파라다이스 시티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 결국 마이너스 찍었어요. 적지 않았습니다. 부진한 실적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미 충분히 빠져있는 자리에 실적 기대감 거의 없고, 그러면 딱 하나만 보자. 드롭백 보면 될 거 아니냐.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땐 매출액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파라다이스 드롭백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물론 GK의 드롭백이 아직 개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뭐 고를래요? 라고 얘기하면 파라다이스를 고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파라다이스 시티 효과를 녹여서 읽은 거니까 파라다이스 시티가 당장 이 초기에서는 이익을 못 내잖아요. 이 초기 투자비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홀드율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대 양호하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GKL 같은 경우에는 홀드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으로 바꾸는 게, 게임하러 들어와서 칩으로 바꾸는 게 드롭백이고, 다시 내 손으로 들어온 칩이 홀드율이니까 이거는 뭐 카지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익률에 그렇죠.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아무도 안 쳐다본다라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싼 가격이지, 너나 할 거 없이 다 쳐다보고 있으면 싼 가격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읽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중국인 얘기 많이 하니까 중국인 한번 읽어보면 죽어나고 있었던 중국인 VIP 데이터인데 채워냈습니다. 이제 제로까지 왔으니까 YOY 제로는 아니라는 것, YOY 로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존재하는 시장이고, 밸류에이션 테이블, 과거에는 이거 비싸요 라고 읽는 시각 분명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비싸요 라고 읽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PBR 배수로 4배, 5배 나오던 종목이 PBR 배수 1배, 2배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부담감 많이 뱉었다라고 읽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GKL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VIP 데이터는 많이 채워졌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BR 배수값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으면 앞 페이지하고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네요. 예. 지금 GKL 데이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료가 좀 약하게 다르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PBR 배수선으로 따지면은 한 3배수가 좀 안 됩니다. 3배수, 이건 앞에 파라다이스하고 똑같은 차트가 들어와서 3배수가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중국인 VIP 데이터는 아까 파라다이스는 제로 데이터 나왔잖아요. YOY 값으로. 지금 GKL 데이터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았었던 그림에서 채워가고 있는 과정이고, 분명히 실적을 통해서 안 좋다라는 걸 확인했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보면 연기금 쪽 움직임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고, 비워내는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저가에 형성되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 어려울 때 이런 종목들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뭐 그림은 나오지 않겠지만, 종목 아이디어를 넣어놓고 시장 반등에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은 카지노 관련주하고요. 풍산하고 상당히 바닥권에 내려와 있다는 시각으로 종목 발굴해 봤습니다. 어쨌든 한 주의 시각 오늘 월요일은 또 부담스럽게 출발하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네. 예, 전략 마무리하기. 또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이번 주는 또 그러네요. 휴일도 있고 네. 해서요. 예, 전략 잡겠습니다. 부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부담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빠집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외국인 매도 총액을 넘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였고요. 기관들 매도액을 몇 배수로 뛰어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였지 시장 전반적인 매도였다라고 읽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이 그림 만들어내면서 밑으로 밀어내리고 원달러 튀고 이 그림 나오면 심리적으로 많이 다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 시각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해볼 만한 시점이 다가오는가 그러는데 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재료들이 그러게요. 계속 나옵니다. 시장 뭐 계속 주목하면서 분석해야죠.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장효혁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